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양철효입니다. 2025학년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가 안내드릴 부분은 고교학점제의 정책 안내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교육과정, 평가제도의 변화, 그리고 최성취 수준 보장지도, 공동교육과정에 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기초 소양과 함께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출석률에 따른 교과 이수에서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목 이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192학점 이상 도달하였을 때 졸업 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는 왜 필요한가요? 첫 번째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함에 따라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직업체계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 학생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찾게 함으로써 진로 개척 역량과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능력과 함께 적성을 가진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2022년부터 제주도 내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23년과 24년도에는 수업량을 적정화하여 192학점으로 운영을 시작을 하였고요. 평가제도 역시 성취평가제와 최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제주과학고를 포함해서 도내 모든 일반계고 고등학교를 연구준비학교로 운영하여 고교학점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수업량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수업량의 변화는 우선 204 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204 단위와 192학점이라는 부분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위와 학점의 의미는 쉽게 생각하셔서 주당 수업하는 횟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4 단위인 경우 고등학교 3개년 과정 6학기를 기준으로 6으로 나눴을 때 34 단위가 되게 되고, 이 34 단위는 보시는 오른편에 시간표를 보시면 주당 35시간 중에 하나의 공란을 빼고 34시간 동안 수업 과정이 계획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내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시범 운영으로 192학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92학점을 동일하게 6으로 나눴을 때 주당 32학점, 즉 시간표 구성이 35시간 중에 3시간이 비어있는 시간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시행하에서도 1학년 학생들은 주당 32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 구조의 개편입니다. 현행 고교의 과목 구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문교과 1의 경우 심화 과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 즉 특목고의 교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교과 2인 경우에는 직업 과목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편안인 2025 학년부터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의 변화가 있는데요. 선택 과목에서 융합 선택 과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표에서 전문교과의 2015, 즉 현행 고교 과목 구조에서 전문교과 1의 심화 과목이 오른쪽으로 확장되었음을 표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목고 과목의 일부가 선택 과목인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중에 음영 처리되어 있는 심화영어, 심화영어 독해와 작문, 국제관계의 이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이 부분이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것 중에 진로 선택 과목, 국제관계의 이해와 심화영어 독해와 작문은 과거 특목고에서 편제 운영되었던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와 일반고에서도 선택 과목으로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의 경우에는 특성이 서로 다른, 즉 과목명에서 혹시 유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학과 사회교과,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교과가 융합된 형태를 새로운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고와 특목고에서의 학점 배당 기준입니다. 일반고와 특목고에서는 학교에서 필수 이수 학점을 이수하는 기본 경로를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필수 이수 학점이라 함은 가령 예를 들어서 국어인 경우에 국어의 필수 이수 학점이 8학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어 교과군에서 고등학교 재학 3년간 최소 이수해야 되는 기준이 8학점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필수 이수학점이 84학점이 되게 되겠고, 이 84학점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과정 등의 교과군에서 이수하게 되는 최소한의 학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교과, 즉 선택 교과가 주어진 부분에서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자율 이수학점이 90학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개의 학교의 운영 여건에 따라서 필수 이수학점이 아닌 자율 이수학점에서 일부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자율 이수학점 부분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기준의 학점 배당 기준입니다. 특성화고의 경우는 진로가 이미 결정된 부분에 따라서 전문교과 이수에 대한 부분이 필수 이수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고와 특목고와 달리 학생들의 자율 이수 학점은 조금 적게 편성된 형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실제 과목 편제표인데요. 이 부분은 현행 제주도 내 고등학교에서 실제 편성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목 편제를 모델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편제표를 해석하는, 읽어내는 과정을 이해를 돕고자 해서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편에 있는 유형 1을 보시면
택 3, 오른쪽 비고의 택 3을 기준으로 박스를 따라가시면 국어 진로, 주제 탐구, 독서부터 과학 일반의 생명과학, 물리학, 지구과학, 화학까지 여러 과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중에 3개의 과목을 택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비고를 따라서 택 3, 택 1, 택 4, 택 1, 택 1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각의 박스 안에서 과목의 개수 제공되는 비고에 나타난 형식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유형 2의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 택 7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블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국어교과의 일반의 독서와 작문에서부터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제2 외국어와 한문 교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국어부터 고전 읽기까지 전체 나타나고 있는 과목에서 7과목을 선택하도록 제시하는 편제표입니다. 현재 각각의 고등학교에서는 내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제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공될 교육과정 편제를 확인해 보시고 진학했을 때 어떤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평가제도의 변화입니다. 2028년 대입 개편 확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0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및 고교 내신 체제 개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기재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기존에도 제공되고 있지만 이 중 상대평가 등급인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인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보통교과의 모든 교과가 상대평가로 5등급제가 적용이 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 중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표준편차라는 부분이 이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교과에 대한 성적 산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성적 표현은 표준편차가 제공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성취도는 5단계와 3단계 그리고 교양 과목과 같이 패스페일로 나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우 성취 수준 보장 지도입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수와 미이수가 출석률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과에서의 성취율 40%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성취 기준이 되는 40%, 성취율 40%의 의미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상대평가의 기준이 되는 백분율의 의미는 아닙니다. 즉, 등수의 의미로서 40%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교과 원점수 40점을 의미하는 바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40% 기준이라 함은 각 교과에서 학습을 통해 성취하게 되는 최소한의 기준점입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이수 처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이수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뿐 아니라 보충 과정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보충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경우 미이수가 아닌 이수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과 정규 외 공동교육과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의 경우는 일과 시간 내에 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규의 공동교육과정은 일과 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규내와 정규외 공동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를 모두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 있지 않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학생들의 관심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과목들에 대한 수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9월 1일 제주 온라인 학교가 개교해서 일반 학교에서 미개설된 과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 온라인 학교에서는 정규 내와 정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화상 수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정규내 공동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추가 이수형이라 함은 정규 시간이 아닌 정규 시간 외, 즉 일과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수강하게 되는 교육과정을 얘기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여러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현재 저희 제주도 내에 있는 3개 대학과 함께 서울권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대학 강사분들과 연결해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학교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에 대해서 거점학교를 통해서 정규 시간 내, 즉 일과 시간 내에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 학교 학생들이 화상 수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정규내 공동교육과정입니다. 표의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 교과목명들은 2024년도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실 텐데요. 주요 Q&A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모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가인데요. 일단 본인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범위 내 이 부분은 즉 진학하는 학교,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개설 과목에 다룰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의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요.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는 만큼 자신의 진로가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2학년, 3학년 때 주어지는 과목을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 내 담임선생님과 진로교사의 상담 그리고 다양한 진로 검사와 탐색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찾아가는 활동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도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해서 교육과정 박람회 등을 통해서 과목 안내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공되는 다양한 과목 중에 혹시 관심이 가는 과목에 대해서 한번 수강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진로를 발견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시에 다른 학교 수업 수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 선택 시에는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 A고등학교에 수강이 현재 안내가 되어 있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B고등학교에서 수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을 우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학교의 수업 수강은 불가합니다. 다만 학교 내에서 제공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서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다른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업은 본 교회 수업시간 조정을 통해 이동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추가 이수의 형태로 타 학교에서 수업을 수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거점 학교에서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타 학교 수업 수강을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택 과목이 폐강되거나 수강 인원 초과로 인해 수강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학생 선택 과목에 폐강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 인원이 설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폐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과목 개설과 수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강 인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교과를 분반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공간 여러 학생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반이 아니라 두 개 반, 세 개 반으로 분반을 하여서 운영하는 형태를 학교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 인원 초과로 인해서 수강이 어렵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 과목 및 선택 과목의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가라고 여쭤봤는데요. 기본 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비율은 앞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일단 필수 이수학점 84학점 범위가 있고요. 자율 이수학점 90학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따라서 교과목을 편제하게 되는데요.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일부는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하여 선택 과목 운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되는 과목은 수능 여러분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고사를 치른다라고 했을 때 수능 출제 범위 안에 있는 과목들은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이수학점 총합 역시도 제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많이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다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재학생과의 차이점으로는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수, 미이수, 즉 교과별로, 과목별로 이수, 미이수가 적용된다는 부분과 교육과정, 즉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수, 미이수가 적용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최저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게 되겠고요. 또한 과목 구조 변화에 따라서 선택 과목 다양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목은 즉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과목은 뒤에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이수 되면 졸업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미이수 제도는 어떤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최저 성취 수준에 미도달하는 경우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과 교사는 책임 지도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제나 또는 수업을 통해서 학점 취득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까지 192학점을 모두 이수한다고 해서 조기 졸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조기 졸업은 일반고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3년 동안 균형 있게 학점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기당 수강해야 하는 최소 학점수 혹은 학기당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에 제공되는 보통 교과명입니다. 표를 보시면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바로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제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이 아마 기존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과목과 많은 부분이 과목명이 달라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 기존의 물리학 2, 화학 2 과목 안에 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각각의 과목을 학년 단위가 아니라 학기 단위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과목들이 많이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각각의 교과목이 학기 단위로 이수가 되기 때문에 교과 내용이 적정화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 되었고요. 지금 안내드리는 부분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중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 설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계된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저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지원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지원센터에서는 말씀드린 아까 설명해 드렸던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안내드리는 자료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다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내용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